우리 경제에 이제 볕이 드나 싶었는데 얼마 전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연준의 투표권자인 박힌 총재는 금리 인하를 너무 확신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박힌 총재는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변수는 존재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조에 일축하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작년 12월 FOMC 당시 피벗 기대감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파월의 실수다, 통화 정책 가능성 시사한 무책임한 비둘기다 등등 비판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채권 가격은 연일 하락 중에 있고 다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지난달 발표되었던 17만 건보다 크게 웃도는 21만 6천 건으로 확인되며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미국은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며 소프트 랜딩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26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대출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낮추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3억 4천만 원을 금리 4.0%로 대출을 받으면 DSR 38.96%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시뮬레이션 했을 때 DSR 40% 초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리는 4%를 그대로 받되 대출 총량이 줄어들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1월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될 것 같고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에 따른 부동산 하락을 봤듯이 대출 총량을 줄이는 스트레스 DSR이 처음에는 주담대만 적용되지만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장밋빛 전망들이 한풀 꺾이면서 혼조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